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생성형 AI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, 이번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다라는 전제하에 파운데이션 모델, 파인 튜닝, 그리고 컨텍스트 키, 이 3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. 우선 처음 소개해드릴 용어는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파인 튜닝인데요. 이 2개의 용어를 같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는 한 3주 전에 한국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하나도 없다 관련해서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.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LLM, 이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된 모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, LLM이다 하면은 일단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기본이다,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파인 튜닝 모델은 뭐냐?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여기에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추가 학습을 시켰던 모델입니다. 그래서 보통은 모델 뒤에 이렇게 instruct라고 용어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, 이건 이따가 구체적인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 파인 튜닝이라는 것 자체가 모델의 일부를 미세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튜닝을 한다. 기본 모델이 있고 기본 모델의 한 2%, 1% 정도를 수정을 해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조금 비유를 해보자고 하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인터넷 전체를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었다고도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량 데이터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는 비싸고 또 오래 걸리고, 또 그런 주요 IT 기업들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 한번 만들거나 업데이트 할 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굉장히 적은 빈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는 사실은 질보다는 얼마나 내가 많은 텍스트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양과 시간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고, 흔히 알고 있는 챗GPT에서 이 GPT-3 자체가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오픈소스 LLM 모델로 출시한 라마3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파인 튜닝 모델은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목적에 맞게 이 질의응답 형태 또는 인풋, 아웃풋 형태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공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모델 자체를 일부 바꾼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빠르면은 하루 이틀만 써도 파인 튜닝 모델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GPT-3가 파인 튜닝 돼서 챗 GPT가 나왔고, 라마3라는 게 있으면 이게 파인 튜닝 되어서 라마3 인스트럭트 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. 이 화면은 허깅 페이스라고 주요 AI 모델들을 저희가 무료로 오픈소스 형태로 다운받고 업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. 여기서도 라마3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벌써 3,000개나 넘게 관련해서 각종 파인 튜닝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 라마3라는 모델 자체가 출시된 지 거의 2,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봐도 이 파인 튜닝 자체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아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파운데이션 모델과 일반 파인 튜닝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략하게 예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파이라는 그런 LLM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, 지금 이 파이 1.5는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. 자,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안녕, 나는 데이비드야. 자, 이렇게 제가 Hello, my name is David까지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서 답변이 오는 게 아니고 이 문장 자체를 완성을 시켜줍니다. 이렇게 이 구절 뒤에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 내용을 완성시켜주는 게 일반적인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. 반대로 제가 똑같은 텍스트를 한번 이 파이3 인스트럭트 모델, 즉 질의응답에 특화가 된 파인 튜닝 모델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니까 데이빗, 안녕, 만나서 반가워, 어떻게 널 도와주면 되니? 이렇게 응답을 해줍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파인 튜닝 모델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컨텍스트 길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LLM이 입력값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토큰수이라고 하는데, 사실 이거의 의미나 이게 실제로 왜 중요한지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. 이 생성형 AI가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? 자, 만약에 저희가 이 챗봇에 안녕, 내 이름은 다비드야. 네 이름은 뭐니? 이렇게 제가 내 이름을 뭐니라고 물어보면 내 이름이 다비드라고 마치 제가 미리 말한 걸 다 기억하고 학습이 된 것처럼 대답을 해줍니다. 이제 이 챗봇은 제가 다비드인 걸 압니다. 그런데
저희가 이걸 똑같이 한번 새로운 채팅에서 질문을 하면은 제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. 이거를 생성형 AI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왜 AI가 내 이름을 학습을 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지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실제로 우리가 챗GPT에 질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를 하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저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또 계속 우리 정보를 알려주고 질문을 많이 하면은 이 LLM, 이 모델 자체가 학습이 되고 이 모델 자체가 변화한다고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질문을 해서 열심히 학습을 시켜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사실은 저희가 질문을 많이 하고 많은 내용을 풍부하게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에 있는 이 LLM, 이 모델은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. 자, 이 문서는 그 오픈AI,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문서인데, 이 챗G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려주는 예시가 있습니다.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챗GPT한테 인풋 또는 텍스트를 던질 때 어떻게 던져지는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이 제가 질문하는 하나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, 제가 만약에 그 전에 질문을 했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은 이 질문, 답변 이런 걸 다 모아서 하나의 세트로 이 전체를 챗GPT한테 문맥으로 그리고 인풋으로 던져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시 이 사례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, 제가 내 이름은 뭐니?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이 질문만 챗GPT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맥락이 다 포함이 되어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.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은 어떻게 너가 답변을 할래? 이렇게 이 세 가지 문장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내 이름이 다비드다, 이렇게 알고 답변을 제대로 해주는 것입니다. 반면에 우리가 새로운 채팅을 열면은 그런 대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냐, 이 입력값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입력값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과거의 많은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그걸 기반으로 나한테 더 최적화된 답변을 정교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AI 챗봇을 선호하고, 또 요즘 많은 AI 모델들이 이 입력값의 그런 최대 토큰수, 이 컨텍스트 길이를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주요 챗봇들의 사례를 보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챗GPT 3.5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길이, 즉 얘가 최대로 기억할 수 있는 그 인풋 토큰의 길이가 한 8,000개 정도 됩니다. 이건 영문으로 보면은 한 12페이지 정도에 되는 길이입니다. 반면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GPT-4의 경우에는 그거의 4배인 32,000개의 토큰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. 오픈소스로 나온 라마2, 라마3도 이렇게 4,000개, 8,000개의 토큰을 기억을 해서 이 입력값으로 넣어서 저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사실 위에서 보여드렸던 파인 튜닝하고 이 입력값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서 질문하는 것이랑 이 두 가지 모두 다 나한테 특화된 응답, 개인화된 응답을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파인 튜닝 이런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이 LLM, 이 모델 자체를 조금 정교하게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한다든지, 이 모델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 입력값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한다든지 좀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더 맞는 답변을 얻기 위한 여러 기법들이 존재하고,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요즘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게 RAG라는 기법입니다. 이 RAG라는 기법에 대해서도 별도 영상을 준비를 해두어서 관련 링크는 밑에 첨부를 해두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